네, 안녕하세요. 몽땅 부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임 가계부를 쓰시다 보면 일정 기간 3일,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더 길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후임 가계부 입력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가계부의 지출 기록만 비는 것이 아니라 후임 가계부는 지출 기록과 이 자산 부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잔액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틀어지고 어디서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후임 가계부 입력을 포기하거나 아예 가계부 자체를 새로 세팅하거나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렇게 후임 가계부 입력이 밀렸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총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나는 그래도 놓친 기간이 많지가 않다. 3일 내지 7일 정도 그래도 은행 지출 내역을 보면서 좀 쭉 입력을 하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그 놓친 구간의 지출을 모두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 머리 아프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끼워 맞추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다 지나서 그 지출 기록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 이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강제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차라리 이제 듬성듬성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특정 시점 이후에 돈을 쓰지 않았다면 거래 내역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쓴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방금 채워 넣었지만 지금이 11월 14일인데 내가 11월 10일까지만 기록이 있고 11일부터 14일까지의 기록이 없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히려 쉬운 게 이제 은행에서 은행 어플을 여셔가지고 이 11일부터 14일까지의 지출 기록을 찾아서 입력을 쭉 내가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거래 내역 이후의 거래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추천드리는 게 토스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요즘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통장에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 그리고 요거를 클릭했을 때 그 지출 내역까지 쭉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미리 여러 은행을 다 등록을 해 놓으셨다면 은행마다 어플 들락날락 할 필요 없이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을 활용을 하셔서 한 번에 이 오픈 뱅킹 모든 은행을 한 번에 보여주는 요거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랬을 때 여기 후임 가계부 자산 부채에 들어오셔서 각 통장별로 잔액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고정 통장에 3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토스에서 봤을 때 그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치가 하지만 만약에 제가 며칠 입력을 안 했다면 이게 일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썼지만 안 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실제로는 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통장엔 30만 원이 있는데 후임 가계부엔 실제로 35만 원 이렇게 돈이 조금 더 많이 적혀 있겠죠. 그랬을 때 방법은 이 통장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 보이는 게, 이게 위에 보이는 진한 글씨가 실제로 쓴 금액이고요. 이 아래 보이는 회색 글씨가 잔액입니다. 잔액. 이 통장에 대한 잔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내리면서 쭉 내리면서가 아니라 여기 후임 가계부에선 이대로 두고요.
후임 가계부에서 마지막 잔액 있죠.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주말 동안 입력을 안 해서 이런 것들 입력을 안 했다고 한다면, 토요일부터 입력을 안 한다고 한다면 금요일까지 입력했던 요까지만 결과가 있고, 그럼 잔액이 후임 가계부에서 35만 원, 6천 원으로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은행 어플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35만 6천 원, 지금 후잉의 최종 잔액 35만 6천 원이랑 똑같은 금액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은 저는 이제 요때 35만 6천 원이라는 잔액이 체크가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후잉 잔액이랑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이후 시점부터만 후잉의 입력을 쭉쭉 해주시면 지금 마지막에 거래 내역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후잉에다가, 그러면 후잉에도 똑같이 30만 2,370원이란 잔액이 찍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후부터 비교해가면서 35만 6천 원 이후로부터 여기를 쭉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에서 7일치라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통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 생활비 통장, 변동 통장이라고 해볼게요. 이 통장을, 이건 별로 쓴 돈이 없으니까 비정기 통장, 여기도 별로 쓴 돈이 없네요. 제가 별로 쓴 돈이 없는데 그냥 변동 통장으로 할게요. 변동 통장에서 제가 주말 동안 입력을 안 해서 여기 입력을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잔액이 26,83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내가 이 이후에 거래 내역 입력을 안 해서 마지막 후잉 잔액이 26,830원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이 은행 어플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통장을 클릭해 주시고 똑같은 잔액 26,830원 이 잔액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26,830원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이후로 내가 입력을 안 했구나 하고 이 이후부터 입력을 쭉 해주시고 마지막 최종 잔액을 후잉이랑 맞는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계부가 밀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빈 구간도 꼼꼼하게 다시 은행 어플이랑 비교를 하면서 잔액이 일치하는 시점 이후부터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잔액이 도저히 내가 못 맞추겠다. 빼먹은 거 다 입력해봤거나 아니면 입력을 안 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다 입력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다 입력했다고 했는데 몇십 원, 몇백 원, 마지막 몇천 원이 안 맞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입력하면 될지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신한 고정 통장에 30만 2,370원이 있는데 실제로 내 통장 어플을 봤더니 이미 여기서 뭔가 10만 원을 써서 20만 2,370원이 실제 은행 어플에는 실제 이 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어디다 쓴 거죠. 그랬을 때 그 잔액이 안 맞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아까 돈이 모자라는 고정 통장에서 10만 원이라는 돈이 비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30만 원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내가 10만 원을 어디에 썼다는 건데 어디에 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잔액 맞춤,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장제로 잔액을 맞출 때 그냥 잔액 맞춤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다시 고정을 눌러주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돈이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기초 잔액,
기억나시나요? 후인가계부 처음 세팅하실 때 쓰셨던 항목이에요. 얘는 그냥 한마디로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래서 돈이 어떤 통장에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그게 비용이나 수익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그 통장의 잔액을 강제로 늘리거나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치트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통장에서 10만 원이 더 줄어들었는데 3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20만 원 있는데 1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여기 자산부채 보시면 실제로 돈이 2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죠. 근데 이 10만 원이 빠져나간 게 비용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부채 같은 경우 돈이 방금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20만 원이 있는데 원래 실제로는 30만 원이 있다. 내가 10만 원이 어디서 생겼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돈이 있는 거예요. 실제 통장에. 그럴 때는 아까 입력했던 거에 반대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잔액 맞춤이라고 하시고요. 여기 아까 이게 자동으로 후인가계부 기능이 자동으로 가장 최근에 입력했던 요 거래 설정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표시가 있어요. 이거를 바꾸는 표시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왼쪽 내용이 바뀌면서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고정통장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고정통장에 10만 원이 더 들어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입력을 해보시고 계속 거래를 입력한 후에 바로 이 자산 부채로 넘어오셔서 내가 의도한 대로 잔액이 움직였는지 나는 깎으려고 했는데 막 더해지거나 더하려고 했는데 깎아졌다면 내가 잘못 입력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삭제를 하든 아니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산을 맞춰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채를 한번 해볼게요. 부채가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신용카드인데 제가 지금 신용카드 대출이 4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넘게 가계부를 안 쓰고 봤더니 100만 원을 더 많이 쓰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값이 48만 원이었는데 일주일 돼 보니까 148만 원 늘어나 있어. 근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고 잔액을 맞추고 싶다고 했을 때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죠. 그리고 잔액 맞춤. 이게 이제 자음으로만 써도 이렇게 최근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신한신용이었죠? 네이버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긁었는데 어디로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로 긁어서 어디로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로 100만 원을 더 긁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용을 입력할 때랑 비용 수익 입력할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자산과 자산 간의 거래 입력할 때랑 똑같은데 물음표 자리에 이 깍두기 기초 잔액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잔액이 이동을 했는지 들어와서 보면 되겠죠. 148만 원 늘어나 있죠. 그러면 반대로 다시 내가
원래 대출 카드 값이 148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48만 원이 빠져 있고 카드 대금이 100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인가계부에 표시된 건 148만 원인데 실제로 카드 대금 남은 걸 카드 회사 어플로 찾아보니까 100만 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48만 원을 갚은 거겠죠. 그럴 때는 48만 원, 이것도 잔액 맞춤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는 내가 어디서 갚은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빚을 갚았다, 물음표라고 했죠. 원래대로라면은 뭐 이 카드랑 연결된 A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대금을 갚는 것인데, 이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갚아졌다 라고 이 물음표 자리에 기초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다시 항상 입력하고 나면 내가 이게 잘 모를 때는 자산부채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잔액이 움직였는지 보시면 되는데 14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줄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 이 기초 잔액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셔서 강제로 잔액을 맞춰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감이 오는 대로 입력해 보시고 자산부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잔액 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다시 앞뒤를 바꿔서 해보시든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후인 가계부가 참 좋은 가계부인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이런 식으로 거래 입력을 한동안 안 하게 되면 잔액이 틀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비 자체를, 건수 자체를 줄이시면 되게 좋고요. 입력할 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적어도 놓치지 않게 3일에서 7일 정도 안으로는 꼭 써주셔야지 이 잔액이 더 이상 틀어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돈을 써놓고도 어디에 써놓는지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출 내역까지 조금 자세히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잔액이 틀어졌다고 해서 다시 후잉을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하면 후잉의 최고 장점이 나의 그런 지출 데이터들, 자산 데이터가 쭉쭉 누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나중에 이 누적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잔액이 틀어질 때마다 가계부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의 효과를 누리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기초 잔액을 활용한 강제 잔액 맞춤 방법을 활용하셔서 꼭 데이터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